네, 계속해서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보다 더 쉽고 재밌게 만나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이어갑니다. 김은혜 기자, 오늘은 다가오는 CBDC 시대 괜찮은 건가요? 라는 주제로 함께 한다고 했는데 이 CBDC 도대체 뭔가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CBDC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용어긴 해요. 네. 혹시 좀 알고 계신지요? 제가 먼저 물어봤는데 이게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죠.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로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디지털 화폐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블록체인이랑은 또 다른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발음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물어봤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 화폐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지금 현금 인출해서 쓰잖아요. 그런 인출은 안 되고 전자적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적으로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기존의 실물 화폐가 전자적으로 이동한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걸 발행을 하기 때문에 네. 가상화폐랑 다르게 좀 가치 변동의 위험성이 낮죠. 그래서 뭐 좀 더 안전하다 이런 장점을 보통은 꼽고 있고 요 실물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화폐로 현재 좀 많은 나라들에서 연구하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업은행이 아닌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건데 와, 참 세상이 빨라도 참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현재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나라가 있나요? 현재 완전히 도입한 그런 나라는 없고요. 다만 이제 중국에서 좀 공격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중국은 디지털 화폐 보급을 단순히 넘어서서 디지털 위안화를 좀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좀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2021년에는 중국 안에서 모든 암호화폐를 거래를 이제 중단하는 그러니까 이 디지털 화폐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어떤 기반 정책적인 기반 네.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수저우, 선전, 청두, 슝안신구 이렇게 4개 지구에서 또 디지털 화폐를 시범 운용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현금 의존도가 낮은 국가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국가는 이거 좀 더 쉽게 상용화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들 국가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또 우리랑 좀 가까운 그 일본이나 러시아 상황도 어떤지도 궁금해요. 일단 현금 의존도가 세계에서 좀 제일 낮다라고 알려진 게 스웨덴이거든요. 네.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작년 2월까지 이 디지털 화폐 상용화를 위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유럽 최초로 실행을 했고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화폐 도입을 위해서 3단계 정도 그 단계를 나눠가지고 실증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도 그 디지털 루블이라고 하죠. 그 발행 가능성을 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그 연구팀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 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정책 결정이나 변화에 따라서 세계 통화 정책 흐름이 결정되기도 하죠. 미국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미국이 사실은 중요하죠. 근데 네. 미국이 처음에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좀 보수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 좀 그런 식으로 보였었는데 지금은 태도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어떻게 보면 좀 보이고 있고 현재 가능성 검토 단계에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세계적인 화폐 흐름이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의 어떤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흐름에 좀 발맞춰 가야겠다라는 쪽으로 좀 스탠스가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한 논의가 어쨌든 이미 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실물 화폐 이용하는 게 우리 국민들은 훨씬 더 익숙하거든요. 뭐 우리가 지금 무슨 페이 이런 걸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카드를 쓰거나 현금을 쓰는 게 더 익숙한데 이게 과연 왜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해요. 일단은 이게 참 디지털 화폐가 장점이랑 단점이 너무나 이게 좀 극명하게 나뉘어요. 네. 그래서 장점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잖아요. 중앙은행에서.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랑은 다르게 좀 사기나 위조 뭐 이런 거로부터는 그나마 좀 안전하다. 이게 장점으로 꼽히고 있고 또 그 밖에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돈을 쓰냐가 다 이제 데이터가 수집이 되다 보니까 통화 흐름량이 이제 파악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화폐 정책들 이런 거를 좀 즉각 빠르게 제대로 내놓을 수 있다. 이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금융이 좀 불안정하다라는 얘기들 요새 좀뭐 괴소문도 돌고 하죠. 뭐 네. 은행이 망하네 어쩌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국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네. 좀 안전하다라는 것이 장점으로 현재는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일단은 그 암호화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가 관리하거나 세계가 이거를 관리하기 좀 더 편해질 수 있다. 이런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하죠. 우리 지금도 사실 그렇게 크게 불편함 없잖아요. 돈 쓰는데. 그럼요. 또 돈 그렇죠. 이렇게 현금 쓰는 재미도 있고 가끔 이 페이만 받는데 갔을 때도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또 어르신분들은 그럼요. 현금 아직도 그것도 쓰는데 익숙하지 않으실 익숙하셔서 때요. 그리고 예.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제 주변에도 현금만 쓰시는 분이 계세요. 카드 네. 안 쓰시고. 네, 네. 왜냐하면 카드는 다 이제 추적이 되다 보니까 좀 뭔가 개인정보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또 현금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문제들이 있어서 어쨌거나 지금 전 국민의 정서상으로는 갑자기 디지털 화폐가 도입이 되면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불만, 논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맥락이랑 이어지는 건데 지금 뭐 스마트폰 사용, 인터넷 뱅킹 사용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저도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디지털 화폐 시대가 오면 사회적 혼란 단계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그 연구진들이 많은 나라들에서 지금 그 점을 좀 단적으로 많이 꼽고 있고요. 사회적인 혼란들, 이게 좀 필수적이다라고 다들 말하고 있고, 그거 외에 좀 굉장히 좀 문제로 꼽히는 게 보안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정부가 사실은 뭐 이제는 알아서 다 잘해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정부가 잘 하나를 감시해야 되는 게 시민의 역할이고 또 언론의 역할이고 한데 이 디지털 화폐도 자칫하면은 이게 좀 나쁜 마음을 먹은 어떤 뭐 권력층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디지털 화폐가 좀 악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킹의 위험도 있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보안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건 좀 위험하다라는 인식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화폐의 특징 중 하나로 꼽으신 게 이 암호화폐보다 안전하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이게 좀 어려운데 일단은 블록체인 보통 기반으로 이제 이 디지털 화폐를 한다라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하는 게 또 암호화폐잖아요. 근데 암호화폐가 화폐 자체의 조작은 어렵다고 하지만 이 거래소에 대한 해킹은 또 가능한 거예요. 최근에도 이제 올해 4월에 이 가상화폐 거래소 그 지닥에서 한 200억 원 정도 해킹 피해 여기 예. 사건이 발생했었거든요. 이렇게 이미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거래소에는 이거를 거래할 수 있는 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아이디나 뭐 개인 정보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디지털 화폐도 개인 아이디나 패스워드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해킹이 되게 되면은 이게 좀 많이 혼란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보안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현재로서는 좀 불안하다라는 인식이 많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도와 또 법도 만들어져야 되고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단점, 부작용을 얘기 들으니까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아직 디지털 화폐 도입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미 뭐 한국은행에서 이거 상용화를 위해서 연구 단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사실은 시기상조라는 국민들 정서도 좀 많은 게 지금 국회에서 관련된 그러니까 요거를 완전히 통과시키는 이런 법안은 아니지만 좀 기틀을 좀 다지는 그런 예. 좀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좀 반대하는 게 커서 아직은 통과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우리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우리가 주고받는 어떤 화폐의 흐름들이 다 이제는 감시가 된다는 거니까 어떤 부분에선 개인 프라이버시, 사생활 침해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될 수 있어서 요새 좀 사실은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가 크죠. 그렇죠. 네. 그럼 저번 주에도 제가 CCTV 말씀하셨죠.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사회적인 어떤 전반적인 합의 이런 게 되기 전까지는 좀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 네. 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세상이 천천히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벌써 이제 아까도 제가 페이도 말씀드렸고 버스 탈 때도 현금 안 받고 이제 카드만 받는 경우가 많아서 생활이 좀 불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디지털 화폐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도사리는 그 위험성 또한 잘 살펴서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